We'll be right back.
안녕하세요. 리스케일에서 자동차 산업군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표 담당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자동차공학회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기술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로서 저는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 동향과 함께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자동차 디지털 R&D를 가속화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애플과 같은 IT 공룡 기업부터 신생 스타트업 기업까지 모두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장 다이나믹한 경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지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현재 주요 기술 동향과 이슈를 살펴보자고 합니다. 이어서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여 R&D 속도를 올리고 있는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 사례들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제조기업의 주요 도전 과제와 리스케일의 클라우드 기술이 어떻게 자동차 산업 연구활동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재현 형식으로 발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발표 중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담당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은 IT 중심의 하이테크 산업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주요 산업 동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커넥티드, 오토노머스, 쉐어링, 일렉트리컬로 알려져 있는 네 가지 기술 분야는 계속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쉐어링 차량 공유 분야는 코비드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는 다시 주목받게 될 분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들어 크게 보도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따른 생산 지연 이슈입니다. 단기적 이슈로 보는 견해들도 있지만 저는 이것 또한 자동차 기술이 전자부품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발생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에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한 보스톤 다이나믹스와 같은 신사업 이슈입니다. 이런 세 가지 동향은 관점에 따라선 서로 다른 기술 동향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에 따른 한 가지 현상입니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군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시장보다 가장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져 있고, 또 너무 빠른 시장 변화와 기술 변화로 인해 시장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차 출시 속도도 점점 주기가 빨라지고 있고, 금년 2021년에만 보더라도 신규 전기차로 출시되었거나 출시 예정인 모델이 금년에만 14대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임러 벤츠처럼 오프라인 위주의 세일즈를 하는 기업도 2025년까지 온라인 세일즈 비중을 25%로 올리겠다고 하니 판매하는 영역 또한 이제 모두 디지털화 되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신나는 일이겠지만 자동차 제조사 및 부품 공급사 입장에서는 충돌 시험이나 구조 해석, 소음 진동 테스트와 같은 기존 연구활동이 신차 모델에서 매번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시험이 디지털화, 즉 디지털 시뮬레이션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빠른 제품 출시와 함께 높은 품질 수준 또한 제공될 수 있어야만 시장에서의 우위 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반도체 수급 부족에 따른 차량 생산 지연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부품 공급망 체계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으며, 현대차 그룹은 2020년 1월에 CS 행사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을 발표한 후에 드론처럼 하늘을 통해 이동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작년 말에는 미국의 로봇 기술 회사인 보스톤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은 이미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프로스트 앤 설리반 컨설팅사에서 제공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55%의 신규 차량은 모두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700개의 스타트업 회사가 자동차 산업군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만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 중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도입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을 몇 개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3개 회사는 모두 미국 내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모두 픽업 트럭 또는 MPV로 명칭되는 다목적 전기 차량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가운데 보이는 리비아는 자동차 제조시설과 함께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라서 임직 건수가 다른 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우측의 니콜라는 GM과 전략 파트너십을 통해 제조 영역 분야를 해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좌측의 카누 기업은 제조 시설 없이 2021년 5월 19일에 사전 주문 예약을 받고 2022년에 차량 인도하는 일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채 되지 않는 규모의 기업이 어떻게 전기차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회사들은 모두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으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저희 리스케일의 성공 사례 중 하나인 붐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회사인 붐은 2014년에 설립된 초음속 비행기 제조 회사입니다. 이들은 초음속 비행기의 프로토타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리스케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고정 인프라 자산 없이 모든 연구 해석을 클라우드 기반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연구 활동을 시작했고,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무한에 가까운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여 붐은 제한된 연구 인력으로도 보잉과 같은 대기업보다 더 빠른 제품 개발 속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2020년부터 리스케일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여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통한 시뮬레이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정된 IT 인프라 환경에서는 사내에서 정해진 규칙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연구 활동이 가능했는데, 언제든지 필요할 때 또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구성할 수 있는 유연한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에서는 다양한 목적의 연구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 연구원들은 IT 인프라 자원에 맞춰 연구 방식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싶은 방향대로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을 구성해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클라우드의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연구활동에 큰 도전 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 제조사는 전통적으로 차량 안전과 국가별 차량 인증을 위해서 많은 수의 공력시험이나 충돌시험과 같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실제 물리실험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박사급 전문 연구원이 각 영역별로 담당해 오던 것인데, 현재 5G나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소재 등과 같이 다양한 시장 요구사항들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더 많은 연구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2021년부터 전기차 실내에 재활용 플라스틱과 같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였고, 2020년까지 레벨 3의 자율주행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하겠다고 하였으며, 2025년까지는 전기차 1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사업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고성능 배터리를 사용하기 위한 다중물리 시뮬레이션이 빠르게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일 물리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해왔다면 점점 더 다중물리 시뮬레이션을 요구하게 되고, 또 멀티스케일, 즉 대용량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활동의 도전 과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연구원 한 명은 각 연구활동,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수가 5개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기업의 경우 전체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수는 100개를 넘는 경우도 있으며, 소프트웨어 공급사별로 기능이나 사양, 그리고 라이센스 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연구원은 본연의 연구 활동과는 무관한 각 소프트웨어를 실제 사용하게 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테스트, 설치, 구축, 검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또한 꾸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온프레미스 하드웨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면 관리 포인트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리스케일 클라우드인 스케일X 플랫폼에서는 엔시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700개 이상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이미 설치되어 글로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연결을 위한 모든 기능들이 제공되며, 사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를 연결하는 Bring Your Own 라이센스라는 기능부터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온디맨드 라이센스 연결까지 모든 라이센스 관련된 기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경우에도 리스케일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지원하며 모든 연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내 온프레미스 하드웨어를 함께 이용해야 하는 하이브리드와 같은 상황에서도 리스케일은 하이브리드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공하면서 함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스케일 스케일X 플랫폼을 통해 연구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리스케일 스케일X 플랫폼은 간략하게 3개의 서비스 영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에 위치한 리스케일의 컨트롤 플레인 영역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모든 리스케일 서비스가 이쪽 영역에 해당합니다. 연구원은 리스케일 플랫폼 내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시뮬레이션 업무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연구 외 업무가 모두 리스케일 컨트롤 플레인에서 제공됩니다. 두 번째는 하단에 위치한 멀티 클라우드 지원입니다. 스케일X 플랫폼은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스케일X 플랫폼에서는 그때그때 연구 업무에 맞는 최고의 하드웨어 자원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픽카드와 같은 GPU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스케일X 플랫폼에서는 하드웨어 목록에서 GPU를 선택하고 GPU 몇 장을 이용할 건지를 선택하고 또 GPU 중에서도 어떤 사양의 코어를 사용할 건지만 선택하면 바로 시뮬레이션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단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공급사 로고들로 표기된 700개 이상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케일X 플랫폼에서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원하는 소프트웨어 이름과 버전을 선택하면 즉시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라이센스를 연결하여 퍼블릭 환경에 있는 수십 코어, 수백 코어, 많게는 수천 코어까지 동시에 병렬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의 연구에서 디지털 R&D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리스케일에서는 크게 4가지의 클라우드 장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기존에 사용 중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함께 필요에 따라서 여러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활용해서 함께 맞춤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여 최상의 하드웨어 구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자원이 필요한 만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용을 최적화해서 프로젝트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적인 자원 관리와 워크로드의 자동화로 프로젝트 수행 시에 별도의 준비 작업 없이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HPC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매년 더 좋은 성능의 장비를 더 좋은 가격으로 제공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내 온프레미스는 초기 투자 시부터 매년 동일한 하드웨어를 고정된 성능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감가상각에 따른 성능 저하를 전혀 고려하진 않은 이상적인 수치이고요. 따라서 복잡성이 증가하는 연구활동에서 그리고 더 높은 컴퓨팅 사양을 요구하는 이 디지털 소프트웨어에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연구활동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리스케일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하드웨어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더 높은 클럭 속도를 갖는 코어 타입부터 메모리가 높은 코어 타입,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높은 코어까지 연구 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하드웨어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장비들이 클라우드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어 타입 외에도 50개 이상의 코어가 준비되어 있으며 매달 새로운 장비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추가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또한 엔시스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설치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자동차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연구원이 사용할 때에도 효과적이지만 팀에서 운영 중인 시뮬레이션 업무를 리스케일로 전환하는 것 또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면 테스트, 검정, 또 실질적인 전환이 가능할 만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케일 플랫폼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화면에 보이시는 하드웨어를 선택하고 클러스터 크기를 사용자 원하는 입맛에 맞춰 변경할 수 있는 이 기능입니다. 회사에서 주어지는 하드웨어 자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연구 작업 한 개를 실행할 때마다 연구원의 판단에 따라 하드웨어 규모를 한 코어에서 많게는 1000코어, 수천 코어까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디맨드 이코노미 타입과 높은 우선순위로 사용할 수 있는 온디맨드 프로 타입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리스케일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 하드웨어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리스케일 서비스는 개인 연구원 사용자별로 제공됩니다. 사용자마다
본인의 연구 템플릿을 만들 수 있으며 자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자동화 스크립트까지 구성할 수 있으므로 개인화된 최적의 연구활동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내에서나 재택에서나 이와 같은 최고의 연구 환경이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IT 인프라로 인한 연구활동 중단을 경험하실 필요 없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IT 인프라는 여러분의 연구활동이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리스케일은 엔지니어를 위해 개발한 클라우드 HPC 플랫폼 전문 회사입니다. 10년이 넘은 엔지니어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R&D, HPC 그리고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스케일은 클라우드 HPC를 그 누구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000개 이상의 고객사가 리스케일 클라우드 HPC 플랫폼을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위한 핵심 도구로 선택하였으며 사내 온프레미스를 구성하는 하이브리드 구성뿐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구성도 가능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스케일 클라우드 HPC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리스케일 트라이얼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스케일의 이정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리스케일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이보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연구 중심의 시뮬레이션 플랫폼 및 실제 사용에 대해서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서 자동차 관련 분야 해석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전체 처음으로 리스케일 스케일X라는 클라우드 HPC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다음으로 리스케일 클라우드 HPC에서 라지 스케일 시뮬레이션을 행하는 실제 내용에 대해서 다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클라우드에서 HPC 시뮬레이션의 퍼포먼스 및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리스케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편의성을 위한 어디셔널 피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케일의 스케일X 클라우드 HPC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이제 현재 들어서 자동차 업계가 내연기관에서부터 전기차 기관으로 변하게 되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요구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더구나 자동차가 전기차가 되면서 모터라든지 기존의 내연기관 기반의 연구가 아니라 배터리, 모터,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전자장비에 대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수행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지 스케일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대부분의 R&D 분야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은 간단하게 다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이러한 HPC 리소스하고 줄 서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행되고 있는 이런 것 그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항상 그 시뮬레이션에서 요구사항은 대단히 많고, 이러한 데 있어서 한정된 HPC 리소스 자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시뮬레이션이 대기 상태에 걸려 있는 것이 현재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R&D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시뮬레이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큐잉되고 있다는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실제로 언제 이러한 큐잉된 작업이 해소되어서 실제 내가 수행해야 될 그 시뮬레이션 작업이 시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성이 커지다 보니까 언제 계획되어 있는 일정에 맞춰 가지고 해석을 수행한다는 것이 굉장한 문제점으로 현재 다가오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IT 리소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실제 투자는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 지난 다음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다시 그 다음에 수요가 모자라게 되면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항상 프로젝트라는 것이 그 연구 R&D 프로젝트라는 것이 특정 시간에 피크 많은 시뮬레이션 수요가 몰리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또 프로젝트가 조금 뜸한 경우에 자원이 남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시간 자원이 모자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IT 투자에 대한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림과 같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어느 정도 이제 IT 투자를 효율적으로 해보자 하는 요구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그림과 같이 이제 한정된 IT 자본 투자에 비해서 피크가 발생할 때 그 피크 시뮬레이션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동원해 가지고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쓰지 않을 때는 투자된 자원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IT의 캐패시티와 플렉스빌리티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이 현재 클라우드 기반의 HPC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큰 해결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를 동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한정된 온프레미스 하드웨어의 그 연구 장비를 통해 가지고는 시뮬레이션 작업이 순차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원에 맞춰 가지고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반면에, 많은 장비를 보유하게 된다면, 또는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동시에 수많은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동시에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 아키텍처, 예를 들면 뭐 CPU가 빠른 기계, 그 다음에 인피니밴드 등을 동원한 그 네트워크가 빠른 기계, 또는 GPU가 필요한 기계, 이런 것들을 다양한 하드웨어에 맞춰서 문제에 따라서 특정 문제를 동시에
특정 하드웨어에서 적합한 하드웨어에서 최적화된 것으로 수행함으로써 작업 대기 시간도 줄이고 동시에 여러 종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 이와 함께 모델에 맞춰 가지고 대규모 기계 또는 메모리가 많은 기계 등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고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는 기존의 HPC를 확보하는 데서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미들웨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등을 전부 다 구축을 해가지고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리스케일에서는 단일화된 웹을 제공함으로써 이 모든 HPC 인프라스트럭처를 한 번에 풀스택으로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원하시는 소프트웨어와 원하는 하드웨어를 원하는 성능 좋은 클라우드에서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SaaS 형태의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것이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서 실제 해석을 손쉽게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대규모 라지 스케일 시뮬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특장점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케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뮬레이션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엔시스의 CFX, 플루언트, 그 다음에 뭐 엔시스 LS 다이나 등 CFD 구조 해석 또는 여러가지 워크벤치 등을 이용한 그 협업 해석 등등에 대한 소프트웨어들을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케일에서는 그림과 같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사용자는 원하는 인풋을 가지고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선택만 함으로써 바로 즉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실제 리스케일 화면에서 준비되어 있는 엔시스 소프트웨어만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타사의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그 다음에 GPU에 관련되어 있는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들도 미리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하드웨어가 클라우드에 준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리스케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제너럴 퍼포스라고 부르는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가격도 저렴하면서 성능도 좋은 일반적인 하드웨어 타입들, 우리 리스케일에서는 얘를 코어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최적화되어 있는 하드웨어 또는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들, 예를 들면 뭐 최근 들어서 많이 해석을 수행해야 되는 전자기장 해석이라든지 이런 HFSS 또는 맥스웰 같은 소프트웨어들은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성능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메모리가 많은 장비를 선택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더 빠른 워크어라운드, 더 빠른 시간에 작업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인피니밴드가 필요한 장비들도 쓰실 수 있고, GPU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GPU 하드웨어를 선택해서 마치 이 모든 하드웨어를 온프레미스의 HPC에 모두 다 한 번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택해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능 및 소프트웨어별로 전부 다 최적화된 환경을 리스케일에서는 미리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HPC 같은 경우에는 CFD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구축하게 될 경우에 메모리 최적화되어 있는 많이 필요한 문제들을 돌릴 때는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다양한 하드웨어를 많이 구축하기 힘든데, 리스케일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소프트웨어, 원하는 하드웨어 조합을 맞춰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저희 리스케일에서 실제 해석을 수행하는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는데, 이 그림에 보여드린 것이 언제든지 저희 리스케일의 웹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바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해석 작업의 경우에 모델들을 로컬 워크스테이션이나 또는 클라우드 등 또는 아니면은 캐더 장비 같은 데서 이제 메시를 만든다든지 또는 캐더 도면을 가지고 모델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설정된 모델을 리스케일의 두 번째 보시다시피 인풋 파일, 플론트 같으면 저널 파일과 케이스 파일이 될 것이고, LS 다이나 같은 뭐 K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업로드를 한번 하고 난 다음부터는 클라우드에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일단 업로드 후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플론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앞에 보여드린 대로 뭐 전자기장 해석 같으면 전자기장 모델에 맞는 그 소프트웨어 HFS라든지 뭐 맥스웰 같은 것들을 선택하시고, 라이선스 가지고 계신 현재 라이선스를 리스케일에 연결해서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현황을 선택한 다음에 하드웨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U가 많은 것, 뭐 CPU가 빠른 기계, 메모리가 많은
큰 기계 등등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수만큼 코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번에 200코어를 쓴다, 한 번에 500코어를 쓴다, 이런 형태로 원하는 문제 사이즈에 맞춰서 CPU 개수를 설정하게 되고요. 그 설정한 다음에 바로 작업을 서브밋하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해석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플론트 작업이 실제 수행되고 있는 화면이고, 이와 같이 쭉 다 수행되고 난 다음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보통 이제 결과 파일에 대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한다든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기존의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특별한 웍스테이션이 없는 경우에 굉장히 파일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 결과물들을 해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리스케일에서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리스케일에서 제공하는 VDI 환경에서 메모리가 많다든지 GPU가 많이 필요한 그런 3D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것들도 한 번에 클라우드에서 전부 다 수행하고, 필요하다면 모델을 수정해서 다시 해석을 수행하는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바로 언제든지 간에 아이디를 만들고 인풋 파일만 준비되면 해석을 즉각적으로 동시에 여러 케이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리스케일에서는 웹 포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화를 위한 API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면 기존의 온프레미스 하드웨어와 리스케일 클라우드를 결합해서 동시에 작업을 다량으로 DOE 같은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직접 빌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한 RESTful API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런 파이썬이라든지 CURL 기반으로 스크립팅을 통해 가지고 다량의 연산을 한 번에 스크립트를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대규모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경우에 이제 온프라미스 하드웨어의 경우에 배치 작업으로 수행되다 보니까 엔드-투-엔드라고 부르는 흔히 말하는 GUI 워크스테이션에서 모델을 만들고 직접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시고자 하는 이런 수요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데, 리스케일에서는 마치 기존에 가지고 계신 워크스테이션을 그래픽컬하게 모델을 만들고 셋업하고 런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그림과 같이 웹 기반으로 GUI 환경에서 직접 모델을 셋업한 다음에 대규모 코어를 동원해서 다량의 수백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마치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을 직접 소유한 것과 같은 형태로 직접 해석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경우에는 플론트 같은 경우를 리스케일 클라우드에서 GUI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 그림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기기 해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HFSS를 리스케일에 접속해서 그래픽 화면을 통해 가지고 모델을 셋업하고 실제 HPC 환경에서 수행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랙티브한 환경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워크플로우를 전환하지 않고도 손쉽게 시뮬레이션을 대규모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 결과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리스케일 환경에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대규모의 비주얼라이제이션 워크스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결과물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석 결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동시에 수행했던 몇십 개의 결과를 한 번에 읽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결과 리포트를 뽑고 최적화된 결과에 대한 그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는 이러한 VDI 환경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플론트에 대한 그 포스트 프로세싱 내용이고요. 오른편의 경우에는 그 샘플 케이스 중에서 HFSS로 약 결과가 1TB 정도 나와 있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해석이 끝난과 동시에 바로 리스케일에서 이와 같이 이제 데시벨 분석이라든지 여러 결과들을 바로 비교해서 결과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예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서 대규모 연산을 많은 코어를 동원해서 웹 기반으로 손쉽게 기존의 PC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실제 화면을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서 실제 수행한 퍼포먼스라든지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결과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HPC 하드웨어의 성능을 NCS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재고 있는 그 NCS 플론트 벤치마킹에 대한 결과인데, 보시다시피 오일리그 7M이라는 것이 700만 개의 메시가 있는 오일리그에 대한 그 벤치마킹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NCS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온프레미스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플래티넘 9242 CPU를 사용해가지고 코어를 증가시켜가면서 해석한 결과가 여기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온프렘이라는 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실제 리스케일에 제공하고 있는 카본, 루나, 엠버 V2라는 다양한 코어 타입에서 동일한 문제를 수행했을 때 결과가 약 20-30% 정도 빠르게 나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코어 수가 100개 단위부터 500개 단위까지 증가하면서도 스케일러빌리티가 일정하게 클라우드에서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러한 코어 타입이라 부르는 하드웨어 외에 항상 클라우드에서는 새롭게 출시되는 고성능의 하드웨어가 계속 추가됨으로써 언제든지 그 온프라미스 투자처럼 작년에 투자한 기계를 오래 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원하는 하드웨어가 신규로 출시되는 고성능 하드웨어를 언제든지 사용해가지고 더 빠른 성능으로서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고가의 하드웨어 라이선스를 계산 시간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라이선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조금 더 문제가 그 사이즈가 큰 경우 3,300만 개의 케이스도 한번 보시면 온프레미스 하드웨어에 비해서 약 AMD 제스퍼라든지 페리도트라는 하드웨어에서는 동일한 하드웨어 사양에서 약 20-30% 정도의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스케일러빌리티 또한 계속 유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성능 내용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NCS HFS를 통해 가지고 전자기장 해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5G 폰 모델에 대해서 프레퀀시 수입을 한 결과를 기존에 모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온프레미스 하드웨어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약 2년 전에 도입되어 있던 온프레미스 하드웨어 252코어를 사용했을 때 약 32시간 정도 걸려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리스케일 하드웨어에서는 240코어만 쓴다 하더라도 약 30% 이상의 계산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512코어 정도를 썼을 경우에는 계산 시간을 약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252코어에 대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모든 720코어 장비를 풀로 썼을 때 얻는 시간에 비해서도 512코어를 썼을 경우 약 25% 정도의 계산 시간 절감을 볼 수가 있었으며, 이보다 더 큰 문제들,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메모리 노드당 512메가 정도가 있는 이런 문스톤이라든지 크로미움 외에 더 메모리가 많은 데서 돌려야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클라우드에서 언제든지 해석을 수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인풋 파일에 대해서 언제든지 클라우드에서 바로 작업을 수행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크 타임 대응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최적화된 하드웨어에 대한 그 수요 등등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항상 손쉽게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장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리스케일 HPC 클라우드에서는 최근에 많이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자동차 분야에 대한 그 연구 내용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능들을 또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심화되면서 많은 경우에 기존의 시뮬레이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 ML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GPU의 경우 굉장히 고가인 동시에 최근 들어서 GPU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다 보니까 GPU에 대한 하드웨어 장비 자체를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입되어 있는 GPU에 대해서 다양한 AI, ML에 맞춰가지고 AI, ML을 위한 소프트웨어들, 예를 들면 텐스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라든지 또는 케라스 등등을 직접 버전별로 설치를 해가지고 일일이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AI, ML 엔지니어들을 위해 가지고 리스케일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AI, ML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와 함께 GPU 환경에 대해서도 싸고 저렴하면서도 양이 많은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는 저렴한 GPU 외에 다량의 학습을 위한 최신 A100 GPU 등등도 바로 서실 수 있도록 다양한 GPU 하드웨어도 이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이제 GPU 학습의 경우 많은 연구자분들이
학습 결과를 바로바로 인텍티브하게 보면서 이제 모델을 수정한다거나 또는 개발을 수행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HPC GPU라든지 또는 그 다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텍스트 작업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수행한 것을 다시 다운받아서 다시 모델을 확인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리스케일에서는 앞에 보여드렸던 엔드-투-엔드 데스크탑이라는 인터랙티브 기능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직접 그 학습 결과를 바로 확인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우에 이제 자동차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한 결과를 GPU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수행을 하면서 모델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프레임별 인식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확인하면서 이제 개발을 수행하는 AI/ML 환경 또한 바로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최근 폭증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연구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많은 경우에 기존의 그 제조업체에서는 해석은 해석대로 수행하고 제조는 제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해석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실험을 하거나 또는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수정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공유해서 또다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되는 콜래보레이션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리스케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잡시어링이라는 콜래보레이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 보시다시피 특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다량의 결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케일에 소속되어 있는 각 부서에 대해 부서별로 직접 이 작업 결과라든지 인풋 파일, 아웃풋 파일 등을 공유를 통해서 손쉽게 전달할 수 있고, 그 전달된 결과를 다시 받아서 그 다른 부서의 연구자들이 그 결과를 통해서 그 다음 해석을 다시 계속 수행하고 또다시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콜래보레이션 환경을 바로 시스템상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그 협업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연구를 효율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쉽고 빠를 뿐만 아니라 쉬운 공유를 통해서 협업 환경까지도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리스케일 클라우드 HPC 환경에서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시뮬레이션에 대한 효율화된 그 연구 방식에 대한 제공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엔시스 코리아의 장윤혁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자동차 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 개발, 생산을 하는 산업체에서 진행해온 개발 방식은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념 설계에서 시작하여 CAD 도구를 이용하여 도면과 모델을 구성을 한 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실제 제품의 사용 환경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하고 해석을 진행하여 성능과 품질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성능과 품질을 만족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파악 혹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 그 해법을 찾은 개선한 모델을 바탕으로 CAD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CAD를 재구성한 후에 다시 성능과 품질 확인을 위한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성능 개선을 위한 모델의 제작, 시험 비용, 그 다음에 제작 기간 등 제품의 개발 기간, 간격, 그리고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컴퓨터 하드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기존의 개발 방식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개발 방식으로 점차 전환되기 시작하였고요. 이에 따라 프로토타입의 제작에 걸리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컴퓨터 하드웨어를 구성하지 않아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엔시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생겼고요.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하드웨어를 리스케일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 개발 해석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의 사용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설계, 프로토타입의 구성, 실험 등 개발 과정을 진행하면서 많은 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앞장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프로토타입이 구성된 후에 진행되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개수와 자원의 활용이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CAD를 이용한 조금 진보한 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에 대한 비용과 문제 해결의 개수가 차이는 있지만 크게 효과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는 프로토타입, 즉 하드웨어 제작 이후에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품의 프로토 제작 전에 가상의 모델을 구성하여 많은 수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설계 변경의 비용과 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던 제품 개발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개념 설계와 동시에 가능성의 확인, 시장성 확인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효과적인 가상 모델을 구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구성 부품 하나의 열전달 성능을 얻기 위한 해석으로부터 유동과 열전달을 고려한 모델을 구성하고 이는 더욱 복잡한 모델인 다중물리 연성 해석 모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가상 모델을 구성하여 앞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가상의 공간에서 개발 중인 제품 혹은 개발된 제품의 성능, 기능 시험을 진행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진행하는 시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맨 아랫장에 심플 컴포넌트에 대한 히트 트랜스퍼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열 전달과 유체의 흐름을 고려한 모델을 구성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다가 구조, 유체, 전자기기에 대한 연성 모델을 구성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통합 모델, 즉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이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어 디플로이를 하여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이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전장에서 잠깐 언급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디지털 트윈 구현을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의 이점에 대한 설명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러한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성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measure 또는 detec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어떤 데이터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what if 스터디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한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다가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 예측하려고 하는 기능의 수명에 대한 정의는 충분히 잘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기계의 수명이 얼마나 진행되는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시뮬레이션을 모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명에 대한 예측 혹은 수명에 대한 측정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은 그러한 정확한 모델도 수명을 예측할 수는 없겠죠. 네 번째로, 관찰하고자 하는 페일리어를 찾아내기 위하여 해석 모델은 충분히 자세한가. 이것은 페일리어가 발생하는 그 조건에서 해석 모델이 그러한 페일리어를 발생하는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자세한 모델링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이루어진 후에 디지털 트윈 모델의 구성 혹은 설계 해석 엔지니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ISO 9002 품질 경영 혹은 APQP를 바탕으로 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계시는 업체에서는 형태는 다르지만 제품 개발에 이미 이러한 과정들을 적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성능, 세이프티, 코스트 세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지표로다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은 일렉트릭 레인지, IC 퓨얼 이코노미, 그다음에 폴루턴트 에미션스, 크래시 세이프티, 크래시 레이팅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정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일렉트릭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와 모터와의 궁합,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다가 연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후에 나오는 퓨얼 이코노미나 폴루턴트 에미션에 관련된 내용은 현재 잔존하고 있는 내연기관에 대한 내용이겠지요. 이는 기존의 개발 방식을 NCS의 프로덕트가 어떤 식으로 다 구성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물론 세이프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좀 더 인간적인 측면, 인간적인 지표로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EMI, EMC에 대한 내용, 코스트, 그 다음에 고객 만족,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의 단축, 혹은 서스테이너빌리티, 환경 파괴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다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차량 개발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할 경우 3배 이상의 생산성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기존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과정에 비하여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원하는 혹은 관심 있는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30배 이상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얘기한 30배라는 것은 몇 달이 걸쳐서 얻어낼 수 있는 시험 데이터나 측정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며칠 사이에 자료를 구성하여 해석을 통하여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을 통하여 무게 감소를 56%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생산성과 품질 그리고 제품의 성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비클 엔지니어링 시스템 혹은 비클 엔지니어링 서브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개발 업체에서는 슬라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텍스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샤시, 파워트레인, 일렉트리컬 등의 부분들은 기존에 많은 해석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많은 업체에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무인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 방법이 새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일렉트릭 머신, 전기모터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에 대한 성능 평가 방법은 아직도 개발 중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방법들을 많은 업체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NCS에서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성할 때 도움이 되거나
일렉트릭 머신, 전기 모터를 개발할 때 도움이 되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와 같은 미래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 방식과는 다른 성능, 품질, 요구사항들이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 자동차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합 자동차 모델은 기존의 3D 해석 모델을 쉽게 시스템 모델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미래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기능들을 다 같이 갖추고 있어야 하겠죠. 이러한 해석 모델이 미래 자동차 해석을 위해서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 해석 모델을 갖추고 있다면은 통합 모델 해석을 통하여 자동차의 성능과 품질을 초기에 검토할 수 있도록 되고요. 초기에 자동차의 품질과 모델을 검토할 수 있다면 전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발 초기에 많은 부분들의 솔루션들, 많은 문제에 대한 솔루션들을 파악할 수 있겠고 그 부분들을 하드웨어를 제작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하드웨어가 제작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의 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 이야기는 하드웨어의 개발 개수를 줄일 수가 있겠고 나아가 품질의 향상과 개발 비용의 절감으로다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존의 해석 내용을 통합하고 시스템 모델을 구성하고자 할 때 NCS가 지원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에서는 디지털 트윈 구조라는 이름으로 슬라이드에 보이는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트윈 빌더라는 제품을 통하여 통합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가지 3D 모델에 대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3D 모델을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트윈 빌더라는 제품 안쪽에 통합 모델로 다 구성을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C코드 혹은 모델리카 코드 혹은 메틀렉 코드로다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역시 트윈 빌더로다가 링크하여 집어넣어서 모델을 구성할 수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D 모델 같은 경우에는 ROM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을 통하여 LTI ROM, 스태틱 ROM, 다이나믹 ROM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ROM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3D 모델에 대한 피델리티, 즉 정확도를 유지를 하면서 해석 시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FMI, FMU라는 기능을 통하여 트윈 빌더의 통합 모델을 구성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통합 모델이 구성된 후에 트윈 디플로이어라는 제품을 통하여 실제로다가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하여 이 제품이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지 혹은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제품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이러한 디지털 트윈 이미지가 디플로이 된 후에 디지털 트윈 파트너를 통하여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SAP, PTC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하여 디지털 트윈 제품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3D 리듀스드 오더 모델, 즉 축차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통합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롬 기술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겠네요. 이러한 축차 모델은 3D 시뮬레이션을 시스템 레벨에 연결하는 중요한 접근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3D 모델을 1D 모델 혹은 시스템 모델로 접합하기 위해서는 코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통하여 가거나 아니면은 3D 모델을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테이블화 시켜 가지고서 접근하게 되겠는데요. 이는 각각의 물리적 현상에 대해 가지고 제한이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성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NCS에서는 리듀스드 오더 모델을 통하여 이러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3D 모델을 롬이라는 것을 제품을 생산을 하고 이 롬을 통하여 시스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롬은 보다 복잡한 모델에 필요한 솔루션, 계산 시간 또는 저장 용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지배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높은 충실도, 이 얘기는 자세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것들을 단순화한 모델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동적인 모델을 같이 구현함으로써 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동적인 효과에서도 충분히 기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합 롬 기법은 없습니다. 이는 다양한 엔지니어링의 분야와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많은 접근법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롬의 형식으로다가 혹은 롬의 구조로다가 접근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정적, 동적, 선형, 비선형에 대하여 각각의 특성 있는 롬들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롬 기술은 전자기 기계 및 액추에이터, EMI, EMC, 전자, 열, 네트워크, 신호의 무결성, 일반 플로우, 그 다음에 열 전달 특성, 강체 역학을 위한 고성능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구성이 되고 다양한 NCS 도구와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일렉트릭 비클 개발의 시스템 통합 모델을 구성하기 위하여 어떤 식으로다가 NCS가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V 파워트레인의 통합은 EV 차량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지역의 여러 팀이 여러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이러한 모든 주요 구성 요소 및 합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성능, 비용 및 안정성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EV의 개발 과정인데요. 경쟁 업체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시기적절하게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엔지니어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요한 구성 요소를 검증하고 업무의 핵심적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스템 통합 모델을 수행할 수 있는 일렉트리피케이션 파워트레인 전용 시스템 통합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통합 모델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엔지니어들을 한 부분으로다가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이 일렉트리컬 비클이 맨 처음 컨셉 비클로다가 고려를 했던 맨 처음에 생각을 해왔던 그러한 성능에 만족할 수 있는지 그러한 비용에 만족할 수 있는지를 개발이 끝나기 전에 혹은 개발의 초기에 그러한 것들을 검증하여 자동차의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 중에는 이런 통합 모델을 통하여 가지고 업계의 표준이나 인증의 충족이나 안전에 대한 인증들을 대신하여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드웨어가 제작되기 전에 가상의 모델을 통하여 이런 모델을 제작을 하고 이런 모델을 제작하여 기존의 인증 과정들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제작 기간이나 실험 기간 혹은 제작 비용들에 대한 절감을 예상할 수 있겠죠. 오른쪽 그림에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부품 공급 업체는 최고의 충실도 결과를 위해 현장의 회로, 솔버의 조합을 사용하여 부품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모터의 구성 요소는 전자기, 열 및 MVH 성능으로 설계가 되는데요. 일렉트릭 파워트레인의 다른 구성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파워트레인 시스템에 통합이 되고요. 시뮬레이션 측면에서 이것은 롬 또는 공동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구현될 것입니다. 이 레벨은 아래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파워트레인 시스템 품질을 정의하는 레벨입니다. 이전에 하단에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컴포넌트 레벨에 있는 원디 모델로다가 혹은 보통 얘기하는 시스템 모델로다가 구성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 이후에 상단에 있는 블록에 보시게 되면은 이 파워트레인 시스템은 자동차 시뮬레이터 또는 글로벌 안전 전략과 같은 상위 수준의 분석,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통합되어 자동차 레벨에 대한 각 요구사항을 충족 평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듯이 컴포넌트 레벨로부터 개발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서브시스템으로 구성이 되고 그 서브시스템을 차량 모델로 구성을 하여 결국에는 차량 모델에서 검증을 통하여 혹은 인증을 하실 때 부품 레벨에 대한 이 부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품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오른쪽 블록을 보시게 되면은 각 레벨은 물론
전체 시스템 변형을 일으키는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파워트레인 시스템 및 차량 시스템 검증,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시뮬레이션 플랫폼은 모델의 교환 또는 공동 시뮬레이션에 관한 기존의 표준을 준수하고 기존의 설계 프로세스와 호환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를 정립하게 되신다면은 기존의 개발 과정에서 하드웨어로 개발하고 있던 과정을 소프트웨어로다가 대치를 하고 가상의 모델을 대치를 해서 기존의 하드웨어에서 실험하고 인증하고 평가했던 것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 아키텍처는 고객의 표준화된 제품 라이프 사이클 및 요구사항 관리로 통합될 수가 있게끔 제작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하향식 설계 프로세스는 필요한 기본 구성 요소와 상호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적절한 아키텍처의 정의에서 시작됩니다. 이 수준에서 목표는 여러가지 아키텍처들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 수준에서도 여러가지 분야의 팀 및 공급망에서 협력업체의 입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컴포넌트 레벨에서의 성능 데이터가 이곳에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의 사용의 용이성을 위해서 개발의 방식 혹은 인풋 아웃풋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기존 구성 요소 및 시스템의 재사용, 해당되는 경우 주어진 경계 조건 내에서 몇 가지를 평가하고 가장 적합한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심지어 이런 개발 시간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멀티피델리티 모델, 멀티레벨 모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공정의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추상화 수준의 모델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는데요. 각각의 충실도에 대한 레벨들은 각기 다른 정확도를 가진 데이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낮은 피델리티의 모델로는 평균 함수나 파라미터 또는 룩업 테이블로 구성된 데이터들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중간 피델리티 모델로는 필드 시뮬레이션이나 실험으로부터 구성한 차수 감소 모델, 축차 모델이라고 하는 롬이 있겠고요. 최고의 충실도로는 3D 필드 시뮬레이션 또는 코 시뮬레이션을 통한 해석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피델리티 모델과 멀티레벨 모델 라이브러리 구성의 목표는 라이브러리에서 모든 모델을 직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3D 모델로 해석을 진행했을 때와 같은 피델리티를 유지하도록 해석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는 이 전장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구성 요소 혹은 구성 요소를 구성한 후에 서브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시스템 통합 모델, 비클 레벨의 모델이죠. 이러한 시스템 통합 모델을 구성하는 것 중에 인버터에 관련된 예를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시스템의 심장인 파워트레인의 그 모션 품질과 전력 흐름을 제어하는 파워트레인 일렉트릭 인버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인버터 중에 하위 시스템은 각각의 IGBT나 어떤 쿨링 시스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하위 시스템의 컴포넌트는 다른 서브 시스템으로다가 구성이 되고요. 일반적으로다가 자기 변압기 또는 필터가 그러한 서브 시스템 혹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고, 배터리 시스템, 모터, 기계식 변속기 등과 같은 다른 파워트레인 시스템 구성 요소를 같이 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의 목표는 최적화를 통하여 파워트레인 시스템 동작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적화된 시스템은 최적화된 모든 구성 요소의 합과는 다르겠죠. 최적화된 구성 요소를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서브 시스템이 최적화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겠고요. 이러한 서브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더라도 비클 레벨에서 비클이 최상의 최적화된 성능을 나타낼 수는 없겠죠. 이 시스템 모델에 피도를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지정된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최적화시킬 수 있고요. 지정된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최적화시킬 수 있고요. 파워트레인 시스템 구성 요소를 포함하기 전에 구성 요소를 검증할 수 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겠죠. 통합 설계 플랫폼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설계 및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물리적 도메인에서 설계와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겠고요. 다양한 구성 요소 및 유형 및 공급망들을 검토를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하여 시장 출시 기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겠으며 시장 출시 이전에 제품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완벽한 검증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EV 개발에 있어서 통합 모델 구성에 엔시스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며 제품 개발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